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원입니다. 매년 가을과 겨울이 되면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하늘을 수놓는 곳, 바로 서산 천수만인데요. 철새들이 모두 북상하고 떠난 지금 천수만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철새가 떠난 여름에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천수만을 국제적인 생태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는 서산 버드랜드의 새 박사 한성우 주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산시청 서산 버드랜드 사업소에서 철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성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산 버드랜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곳인지 소개를 자세히 해주신다면요. 네. 서산 버드랜드는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 천수만에 도래하는 철새를 보호하고 그 서식지를 관리하고 또한 그 철새를 주제로 체험과 교육이 어우러진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네. 이 버드랜드라고 하면 철새들이 떼지어 몰려오는 가을이나 겨울에 가야 하는 것으로 대부분 이제 생각하게 되거든요. 지금 같은 6월이면요. 여름철에 방문하면 즐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떤가요? 우리나라에는요, 네. 겨울 철새 못지않은 여름 철새들이 오는데요. 그 여름 철새들이 대부분 산에 사는 산림성 조류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뭇가지 사이사이를 날아다녀야 되다 보니 크기가 작습니다. 아, 크기도 작고 그래서 눈에 잘 안 띄는 거군요. 눈에 안 띄는 거죠. 그런데 아. 그 소리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소리가요? 예. 그래서 그런 여름 철새들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 있고요. 또 4년 연속 지금 황새가 번식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둥지도 관찰이 가능하고요. 또한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숲 체험이라든지 네네. 또 여름 방학 특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여름 철새도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일단 새소리가 아름답고 황새도 볼 수 있고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이제 체험들도 할 수 있는데 찾는 체험객들이 좀 적죠, 그래도. 네, 아무래도 가을, 네. 겨울보다는 주무관님 포함해서 서산 버드랜드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휴가도 좀 가시고 재정비도 좀 하시고 숨 좀 돌리실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도 싶은데 실제 어떤가요? 그 개미와 배짱이에서요. 네. 배짱이가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여름에 굉장히 열심히 배짱이래 개미. 개미들이 그렇죠. 개미들이 일하죠. 개미가 배짱이는 안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을 하듯이 겨울철에 오는 철새들을 위해서 여름철에 다양한 준비가 하고 있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게 겨울철에 철새들의 서식지 조성을 위한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서산시만의 특별한 사업인데요. 휴경지를 활용해서 철새 먹이를 경작한다든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또 철새 보호 활동들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요. 작년에 아시아 조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난 이후에 저희 서산 버드랜드와 천수만과 다른 지역의 철새들의 이제 교류를 위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철새들의 먹이를 위해서 따로 경작까지 하는 거예요? 직접 경작을 하는 게요. 예. 그거를 구입하는 것보다 예산이 조금 적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먹이를 네네.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역시나 가을, 겨울을 대비하는 네, 네, 개미처럼 그렇죠. 네, 일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천수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나라에 새를 볼 수 있는 곳이 천수만뿐만 아니라 많이 있는데 유독 천수만이 세계적인 철새 명당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에서 기록된 조류가 약 한 540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천수만에서 기록된 종이 약 한 330종, 60%가 넘는 종이 관찰이 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철새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네네. 다른 지역하고의 특징이라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다양한 철새들이 관찰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하면 흑두루미, 네네. 금강하면
가창오리, 네. 어떤 특별한 새들이 있는데 천수만 같은 경우는 흑두루미 10만 마리가 넘는 기러기, 독수리, 그 외에 다양한 법정 보호종들도 관찰이 되고 매우 다양한 철새들을 한 장소에서 관찰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환경을 가진 곳이 서산 천수만입니다. 천수만이 이제 다른 곳에 비해서는 여러 종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렇죠. 단연코. 네. 네, 그렇군요. 그 가창오리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뉴스 같은 데서도 영상을 봤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천수만 하면 그거 정말 하늘을 새카맣게 그 덮는, 그렇죠. 네, 가창오리 군무가 있었는데, 천수만에서 요즘에 그 장관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말인가요? 수십만 마리의 가창오리가 네. 몰기 위해서는 그만한 먹이터가 있어야 되는데요. 음. 과거의 서산 천수만 지역은 항공살포로 씨를 뿌렸고요. 또한 수확도 벼수확용이 아닌 밀수확용 컴바인으로 수확을 하다 보니 낙곡들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수십만 마리의 가창오리들을 수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네. 천수만 농경지가 민간 위탁이 되면서 농경지가 소형화되고요. 그리고 요즘 농기계가 발달을 하다 보니 네. 낙곡들이 거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 농민들한테 물어보면 낙곡률이 제로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다 이제 사람이 그렇죠. 수확이 가니까 새들이 먹을 게 없는 거군요. 그냥 가창오리 수십만 마리가 머물기에는 먹이가 먹을 게 부족한 없어요. 거죠. 그러다 아. 보니 분산이 되는 거죠. 다른 지역으로요. 예, 몇만 단위, 그 무리의 수도 줄어들고 서식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지금도 그런 가창오리 떼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죠. 예전만큼 그렇게 대규모는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소규모로 찢어져서 뭐 남쪽으로는 저기 뭐 해남이나 네. 목포 쪽에 내려가 있는 애들도 있고 당진 쪽에 가 있는 애들도 있고 고창 쪽에 있는 애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흩어져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가창오리는 줄었는데 반대로 독수리나 흑두루미는 천수만으로 또 엄청 몰려든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전 세계 흑두루미의 대부분이 거쳐간다는 말을 할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그런 먹이 환경의 변화 아니면 새들이 뭐 인기 있는 지역 뭐 유행처럼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들이 먹이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서식지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일본 이즈미 지역으로 가던 흑두루미 무리들을 이즈미 지역, 네, 그렇죠. 유명한 곳이죠.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이동 경로를 이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구미의 해평습지 거쳤다가 낙동강 거쳤다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사선으로 이렇게 쭉 가는군요. 그렇죠. 근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 가운데 있던 가장 중요한 서식지였던 해평습지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얘들은 이동을 한 번에 한반도를 지나가기에는 이동 거리가 너무 멀고요. 그러다 보니 서해안과 남해안을 이동하는 이동 경로가 바뀌면서 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일본 이즈미하고 순천만에 있던 애들이 내려갈 때도 천수만을 거쳐서 내려가고 한번 쉬었다 가는 거군요. 그렇죠. 올라갈 때도 또 거쳐가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었고요. 네네. 독수리 같은 경우는 약간 인위적인 그런 부분이 좀 포함이 된 부분인데요. 원래 천수만 지역엔 독수리가 한 10여 개체 정도 아주 적은 수가 월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월동 장소가 천수만에 있는 공군기지 근처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버드 스트라이크 문제가 있다 보니 공군에서 얘들을 조금 다른 쪽으로 좀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우리 천수만 버드랜드 근처에다가 독수리 먹이 제공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독수리가 점차 증가하더니 첫 해에 약 30에서 40개체 정도 수가 확 늘어나더니 조금씩 그 수가 늘어서 현재는 약 한 250개체 정도까지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났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천수만 소식 중에요. 또 가장 드라마틱한 게 바로 황새 부부 이야기입니다. 한때 천적에게 물려 죽는 아픔을 겪었지만 극적으로 야생 수컷과 방사 암컷이 만나서 국내 1호 이 다문화 황새 커플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정말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2022년도에 그 국가유산청의 사업으로 황새를 국내特세화를 시키기 위한 사업을 그렇죠.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예산에서 암수 한 상을 받아와서 그 방사장을 만들고 거기서 사육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황새 한 상이 와서 요 지역을 도 계속 걔네들하고 경쟁을 하더라고요. 갇혀 있는 애들하고 야생에 있는 애들이. 그런데 갇혀 있는 애들이 12월 달에 좀 사계 공격에 의해서 두 마리 사기요? 다 폐사를 해버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네. 경쟁을 하다가 개들이 없어지니까 얘들이 바로 그 자령소에서 털을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사장 시설하고 같이 만들어 놓은 게 황새 둥지탑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바로 번식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찰을 해보니까 암컷은 예산에서 방사한 D11 개체의 네. 방사 개체였었고요. 수컷은 다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야생 개체로 판단이 되는 그런 국제 커플이 탄생을 했고요. 네. 근데 한 보름 후에 예산에서도 그런 국제 커플이 탄생을 하긴 했거든요. 그게 원래 좀 야생과 방사 개체들끼리 번식을 하는 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원래도? 처음에는 어렵지 않을까. 원래 그래요? 야생 개체들은 계속 철새로 이동하던 애들이다 보니 네네. 짝을 이루면 어찌 보면 텃새로 눌러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네. 그렇게 그래도 되더라고요. 사랑을 찾아서 이 땅에 주저앉았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산에서도 그 번식을 하긴 했는데 네.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이 사산천수만 1호 황새 커플이 네. 홍보가 되고 어쨌든 있습니다. 사산천수만이 1호다. 다문화 커플.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것이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인데 주무관님은 새들을 통해서도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여름에만 잠깐 보여야 할 새들이 겨울까지도 안 가고 천수만에 그냥 사는 개체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변화들이요, 굉장히 긴 시간에 이동이 사실은? 변화가 되다 보니 일반인들은 쉽게 느끼지를 못하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물총새라든지 후투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였었거든요. 그런데 걔들이 겨울에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떠나고요. 계속 사는 처음에는 거예요. 쟤네들이 왜 안 떠났지? 거의 그 정도 놀라는 정도였는데 매 겨울 그 애들이 관찰이 되다 보니 조금씩 얘네들이 텃새화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농경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백로들이 원래는 대부분 여름철새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겨울에도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텃새화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새를 보고 거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한성호 주무관님은 2024년에 생물 다양성의 날을 맞아 환경부 장관 상을 또 받으셨고 새 박사로 지내신 벌써 20년이 넘으셨습니다. 그간의 소회랄까요?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우선 그 장관상은 너무나 큰 영광이었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받아도 되나 싶습니다. 워낙에 왜요? 저 이외에도 네. 철새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주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받아도 되나 싶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처음에는 이 새, 철새 이런 분야에 어떻게 해서 관심 가지셔서 관련 전공을 하셨던 건가요? 저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우연하게 그 조류 연구하시는 교수님 연구실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선배님이 쇠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다. 새요? 그냥 야생.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실제로는 드셔보신 적은 그렇죠. 없지만. 그렇게 이제 새를 하다 보니 굉장히 이제 새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새가 보면 볼수록 이쁘고요. 또 그런 것들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 공부를 계속 하게 됐습니다. 주무관님 보시기에는 새가 참 예쁘고 아름답고 막 이런 마음이 절로 생기시나 봐요. 그렇죠. 또
어찌 보면 그것도 새들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자기 신의 목숨을 걸고 굉장히 애틋하게 예, 악착같이 활동하는 건데 일반인들은 그냥 새들이 날아가는구나라고 예, 느끼지만 저희들이 보면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바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주무관도 있지만 다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인근에 사시는 농민들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설에 좀 문제도 생길 것 같고 네.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소통하고 해결해 가시나요? 일단 굉장히 죄송하죠. 일단은 흑두루미들이 워낙에 많은 개체들이 오다 보니까 또 얘네들은 먹이를 쪼아 먹는 스타일이다 보니 그 농로가 못 버텨냅니다. 그러니까 농로가 다 농로까지요? 흘러내리고 또한 독수리 같은 경우는 워낙에 발톱이 길다 보니 그 공포 사일리지 위에 자신이 쉬기 위해서 앉았는데 발톱이 워낙 길다 보니 다 공포 뜯어지는군요. 사일리가 찢어지고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또 여러 농민들께서 네. 아유 새들도 같이 살아야지 뭐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고 네, 또 네. 그 약간 어느 정도의 피해는 좀 감수를 해주시는 부분이 다행입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예. 네. 끝으로 지금 당장은 철새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계절이지만 올 가을 다시 천수만을 찾아올 새들을 기다리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예. 사산 버드랜드는 이제 천수만에 오는 철새들을 보호 관리하는 업무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약간의 관심과 그런 참여를 해주시면 예, 저희들도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예,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계절에도 찾으시면 역시나 좋습니다. 푸른 자연을 품은 서산 버드랜드에서 상생의 의미 직접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충청오늘이 전해드린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충청오늘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저희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